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청사위원회 100주년 기념 인문학다방.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6월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 그리고 1920년 10월에 있었던 청산리 전투. 만약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그날의 100년 전의 뜨거운 함성을 기억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년 전 우리 독립군들이 이끌어냈던 승리에 대한 기억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전투이며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봉오동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두만강 북안에 있는 지금의 북간도 또는 북만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통 서간도 지역이 독립군 기지로서 적절하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눈이 닿지 않아야 되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면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간도에서 거의 대부분 지역은 사실은 간도 파출소, 간도 영사관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의 눈이 닿지만 왕청이라고 하는 곳은 뜻밖에도 서간도와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깊숙했고 중국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만강을 바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고국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국내로 진격하자, 국내로 진공하자라고 할 때 그 지역은 대단히 중요한 독립군의 기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일본도 이러한 독립군 기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대한 방비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높여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 만들어 놓은 파출소, 그 다음에 감시소의 경찰 숫자만 해도 무려 6,000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촘촘한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1920년 6월 4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봉오동 전투의 서막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신민단이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 한 40여 명이 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거기는 깊지가 않습니다. 개울처럼 되어 있어서 물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얕은 여울인데요. 거기에 함경북도 종성군 강양동에 있었던 남양 파출소, 그러니까 남양 훈련소 그 헌병대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깜짝 놀란 일본군 헌병대가 3일 뒤에 월강 추격대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의 시작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오동 일대에는 최진동이 이끌고 있었던 군무도독부, 그 다음에 국민해군, 신민단, 그 다음에 대한독립단 이런 부대들이 일종의 연합 형식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고 들어왔던 월광 추격대는 결국은 봉오동 계곡에서 큰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일본군으로 볼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독립군들이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무기라든지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준 높다는 것에 굉장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간도, 만주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이른바 독립군 기지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독립군을 토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주 일대에 대규모의 군대를 보낼 빌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으킨 것이 1920년 10월 초에 있었던 훈춘 사건입니다. 훈춘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을 장강호라고 하는 마적단을 동원해서 공격하도록 한 겁니다. 물론 가장 많은 희생자는 중국인, 그리고 소수의 한국인도 있었고, 그런데 소수의 일본인이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빌미로 여기에 대규모 3개 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
병력을 모았을 때 대략 18,000명에서 2만 명. 그러니까 조선 남함에 주둔하고 있었던 19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베리아와 중국에 있었던 군대를 이쪽으로 오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청산리 일대는 동지대라고 하는 약 5천 명의 병력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먼저 압박을 가해서 독립군 부대의 소멸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압박을 받은 중국군은 독립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당신들하고 싸우기는 싫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결국 독립군과 중국군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중국을 어떻게 보면은 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군들이 시내에 나가는 것은 지양한다. 두 번째, 시간을 어느 정도 말미를 주면은 지금 있는 지역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옮겨가도록 하겠다. 대략 밀산 지역으로 옮겨가는 걸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군은 가능하면은 그 상황을 이해를 해주고 혹시 만나게 되더라도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이 결정이 되는 거죠. 비록 두만강 일대에 있었던 독립군이 무장력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작전도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규군과 싸우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적 우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봉오동에 있었던 대한독립군, 신민단, 그 다음에 국민해군을 포함해서 여기에 주력 군대였던 북로군정서조차도 여기에서는 일단은 피전책, 가능하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후위를 도모하자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룡 일대에서 그러니까 일본군을 만나서 전투를 벌였던 것이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입니다. 1920년 10월 21일 북로군정서군이 이동하는 가운데 일본군이 그 첩보를 확인을 하고 결국은 둘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백운평 전투가 처음 일어난 이유로 그 다음에 대한독립단 그러니까 홍범도가 이끄는 이 부대와 또 완루구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몇 번의 전투가 6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어랑촌 고동화 전투를 끝으로 이 전투가 끝이 납니다. 사실 청산리 전투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독립군이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일본군은 정규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 역사상 특히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우리가 국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일본군에게 총을 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대로 식민지가 된 상태로 나중에 광복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그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기르고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서 봉오동 청산리에서 일본 정규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때 우리의 무기는 일본군에 비해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았습니다. 북로군정서 가지고 있었던 탄약 숫자만 해도 24만 발, 1인당 200발 정도의 탄약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청산리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동희 선생은 연해주로 가서 1600정이 넘는 소총을 들여옵니다. 독립군도 역시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고 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군인들이 하지만 군인들 뒤에 그런 군수품을 지원해 줄 세력이 없다면 그 전쟁은 이어가기가 어렵겠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이 정도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이 정도 준비를 했다. 독립에 대한 열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봉오동 청산리를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그 이견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그 숫자에 도취하기보다는 봉오동 청산리가 가진 100년 전의 이야기. 우리는 일본군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그리고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며 우리의 뜻은 독립이었고 결국은 자유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나라는 예전에 의병이 그랬던 것처럼
싸워서 왕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독립군은 싸워서 그 나라를 우리가 운영할 것이니 그들은 스스로 주인이었고 결국은 우리의 조상이고 선배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오동 청산리 100년은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독립군이 있었고 그 독립군이 그런 큰 역사를 만들었구나를 생각을 하신다면 올해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는 조금은 남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나라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내가 사는 이 모든 공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이해서 인문학 다방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